예은이 혹시 칠수가 있으니까 좀만 앞으로 가죠. 좀만 아니야. 우상 이쪽으로. 앞으로. 아니야. 괜찮아. 제가 불편해 그지? 아니야 싫어 내가 싫어. 가 이동. 됐어. 그러면 돼. 됐어. 작성 다 하신 분은 제출하시면 되고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본 거 좀 볼 텐데, 근데 답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3개나 나왔네. 이구나 2개구나. 하나는 저기 누구냐 우혁이가 시험을 못 봐서 그럴 테고, 나머지 하나는 현수는 시험을 안 본 거죠. 남시에서 시험 안 봤지? 알았어. 그럼 됐네. 다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 오케이. 자, 확인 좀 해봅시다. 학원 이름 적어야 돼요. 얘 되도록이면은 좀 이거 하시는까지. 되도록이면 좀 써주세요. 뭐 별 의도도 없어요. 다 썼어? 그럼 어이구 이건 난리 났네.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똑같은 치고 만든 그 같은 거. 뭐가 후두둑하고 떨어져. 한글수는 좀 컸다. 유럽 따라니까 한글이 그냥 좋구나. 둘다 안 돼. 주지라고. 에러이프션은 뭐 이런 진짜 틀렸잖아. 똑바로 진짜 많네. 어이구. 났어? 어이구. 1, 2, 뭐. 1, 2. 꺼내야지 자식아. 뭐였다고? 아니 본인이 다니는 학원 이름도 몰라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다 쓴 사람 주세요. 다 썼니? 주시고 또 다 쓰신 분들 주시고 근데 저기는 글씨가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죠. 이거 니네 보라고 아니 원래 제가 지금 천천히 시력이 나서 죄책감을 가졌다는 아니야 다 썼어. 자 제출 안 하신 건 없죠? 다 내셨죠? 이름 써야 돼요? 응? 이름 써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 건지 스케줄을 모르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시험지에 꼭 이름 안 써라잉? 이름 쓰지 말아라잉 또? 누구야? 승리양이 누구야? 이거 이제 스케줄 조사 한 김에 내신 대비 관련된 거 얘기 좀 하고 시작을 하고 일단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내신 대비 반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내신 대비 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내신 반으로 편성을 하는 거지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는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달력을 봤을 때요.
중등부가 대부분 시험을 요 시즌에 많이 봅니다. 요 시즌 10월 4, 5, 6, 7 요때 보는 학교도 있어요. 요때 보는 학교도 심지어 그 전에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요때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심지어 시험을 안 보는 학교도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장성중, 신일중 안 보죠 시험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고등부는 내신 대비를 5주 하지만 중등부는 4주를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내신 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 보는 이제 시작 스타트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각 내신 담당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죠? 아마 이번 주 늦어도 토요일, 조금 이제 원래대로 예정대로라면 이제 금요일 날쯤에 이제 다 안내 문자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지금 이렇게 단톡방 만든 것처럼 이제 학교별 이제 단톡방을 이제 만들어서 그 각 담당 선생님께서 초대를 하실 겁니다. 그럼 초대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지를 할 겁니다. 시간표에 대한 것도 이렇게 공지를 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언제부터 내신 대비 수업을 하느냐 그 일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뭘 준비해 와야 되고 내신 대비 시작할 때 뭘 준비해 와야 되고 이런 게 다 기입이 돼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이제 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내신 대비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내신 대비를 안 하는 분들은 더더욱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내신 대비를 안 하는 분들은요, 그냥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안 하는 반, 우리가 소위 비내신반이라고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그 비내신반에 합류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분들은 특별히 그런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냥 비내신반 들어가서 열심히 수업 듣는다. 언제까지? 아마 10월 말까지겠죠. 이때까지. 10월 29일까지. 일 걸로 아마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그 2학기 중3 같은 경우는요, 2학기 기말고사는 내신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들은 대부분 기말고사 한 번만 본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랑 무관합니다. 관련 없이 그냥 내신 대비를 아예 안 합니다. 왜? 의미가 없어요. 내신 대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요, 다 빵점 받아도 돼요. 불빵점 받아도 돼요.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본인이 특목고를 지망하겠다. 어디 저런데 만약 운정고 같은 데를 가겠다. 아니면은 나는 중상고의 미대 입시반을 들어가겠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그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성적으로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뺑뺑이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성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설령 비평준화라 한다 하더라도요. 기말고사는요.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본 학교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말고사는 그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200점 만점이잖아요. 우리가 소위 가내신이라고 하죠. 그 중등부 내신 점수 총합이 200점 만점이에요, 여러분. 200점 만점인데 만약에 니네가 2학기 기말 때 중간고사를 봤다는 전제하에 2학기 기말고사 때 올빵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과목을 빵점 받았어. 그러면 200점 만점에 몇 점 깎이냐? 8점 깎입니다. 8점밖에 안 깎인다고요. 올빵점을 받아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반영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2학기 기말은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2학기 기말 자체의 중요도가 낮고요. 그거랑 무관하게 설령 얘가 반영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거랑 입시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대학교 입시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입시를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대학교 입시를 목적으로 지금 달리는 건데 대학교 입시랑 여러분 중학교 성적이랑요 0.000001도 관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고등부 학습을 하는 게 1000만 배 더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2학기 내신 대비는 기말고사 대비는 하지 않을 거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10월달 아마 10월 31일이 될 것 같아요. 10월 31일부터 이제 11월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죠. 이때부터는요, 여러분은 이제 예비9일반으로 이제 편성이 되셔서 예비9일반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예비9일반 담임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웬만하면은 현행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현행 유지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의 사례로 한번 들게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담임을 맡아서 현재 화목토에 현재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11월 달에 저는 이제 여러분은 당연히 내신 대비를 안 하지만 다른 학년들은 내신 대비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화목토에는요,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화목토 전부 다. 다 고이만 내신 대비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반 담임을 할 시간표가 안 나와요. 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 주 수업이 마지막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 간단하죠? 네. 예은이가 굉장히 흡족해하는 이제, 표정으로 드디어 마지막이군 저 자식 저거 아유 네 진짜 그래 하면서 서연이 저 봐요 오늘 암기되고 있잖아 살아있잖아 오늘 좋은 소식 들었다 이거죠 아 드디어 저 자식 쌍판대기 안 보는구나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이 되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연말이 이제 되고 이제 2학기가 이제 모두 다 이제 내신 대비가 끝나고 나는 시점 아마 12월 중순쯤이 되겠죠. 그때쯤이면 이제 그 반주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 초에도 그랬어요. 작년 말에도 지금 현재 선생님이 고1 알반, 그러니까 고1 MR원반 현재 담임인데요. 작년에도 그랬던 게 그 친구들이 이제 예비 고1 알반이던 시절에는요 한 2달 정도는 제가 이제 그 담임을 못했어요.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내신 대비가 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뺏어왔습니다. 이제 기존에 담임하시던 분 거를 다시 내가 담임할 거니까 어차피 시간도 내가 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와서 이제 지속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아직은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이번 12월 말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 좀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분의 일정은 그러하다 다시 한번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된다?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 학교별 반으로 편성이 된다 또는 비내신 반으로 편성이 된다 그래서 언제 내신 대비를 시작하는지는 각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줄 것이다 내신 대비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학교별 편성이 끝나는 시점 10월 말쯤까지 그 학교별 반으로 지속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예상으로 10월 31일부터 예비고1 반으로 편성이 돼서 쭉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비고1 설명회가 중간에 한번 있을 겁니다 예비고1 설명회는 사실 아직 정확한 일정을 잡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학교별 학사 일정이 지금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정을 좀 잡을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학교에 대한 학사 일정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 어떤 좀 큰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해서 일정을 짜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예비고1반 편성되기 전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예비고1 설명회를요. 뭐 10월 달이나 아니면 9월 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빠르면 한 2, 3주 뒤에 할 수도 있어요. 예비고1 설명회를요. 예비고1 설명회 때는요. 항상 매년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부모님과 항상 함께 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했어요. 토요일만 해서 이제 하루만 하진 않았고 좀 이제 며칠 걸쳐서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번 주 토요일은 가능한데 다음 주 토요일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제 각자의 일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회 정도 잡고 뭐 예를 들어 금요일 한 번, 토요일 한 번, 그 다음 주 금요일 한 번, 토요일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잡은 다음에 이제 가능한 날짜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랑 여러분 부모님이랑 함께 이제 손잡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오면은 이제 함께 이제 내신 대비를 저기 설명회를 하는 거죠. 설명회를. 일단 설명회 진행은 기본적으로 원장님이 이제 하시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이제 뭐 한번 뭐 인사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설명회를 나눠서 했었어요. 저랑 원장님이랑 이제 팀장이랑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뭐 어차피 다 원장님께서 다 뭐 알아서 해주실 텐데 네, 잘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자세한 거는 그때 가보면 알아요. 그냥 여러분은 몸만 잘 챙겨오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내신이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거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좀 잘 이해 안 되신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테스트 보신 거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죠? 자, 그분들은 제가 답지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뒤로 하나 주시고. 자, 봅시다. 볼게요. 항상 한글에 구문 분석을 하고 이제 영작을 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제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 잠깐만.
잠깐만 임시로 이렇게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활용해서 영작하는 거를 했던 이제 그 파트가 되는데요. 1번부터 보자면 네가 처음에는 나쁘다고 여겼던 누군가가 되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자, 이 영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핵심을 먼저 찾아라 라고 했어요. 핵심을 먼저 찾아라. 핵심이란 건 뭡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얘네들 말하는 거예요. 이 핵심들. 자, 그러면 주어는 은는 이가 붙는 녀석이니까 누군가가 됐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라는 말과 하다, 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보어 동사라고 쓴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나머지들을 보자면요. 너에게잖아요. 뭐뭐에게는 뭐 때에 따라서 간접 목적어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치사의 명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동사에 따라 달라요. 근데 힌트 단어를 보면 동사가 지금 보자. 잠깐만요. 여기서는 동사가 그냥 비동사네요. 뭐뭐이다라는 거니까 이제 간접 목적어로 받을 수 없는 동사죠. 그래서 전치사의 명사로 묶은 거고요. 누군가라는 말에서 누군가긴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냐? 이러이러한 누군가래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네가 처음에는 나쁘다고 생각한 누군가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덩어리가 누군가를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안쪽을 잘 살펴보세요. 안쪽을 보시면 네가 주어 나왔고요. 여겼다 동사 나왔고요. 나쁘다 고라고 나왔어요. 여기 뭐뭐 하다고 보이세요? 뭐뭐 하다고? 이 다고 뭐뭐라고 이 말이요. 목적격 보어의 해석이에요. 목적격 보어 해석.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보어를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뭐뭐라고 뭐뭐 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주어랑 동사랑 목적격 보어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품을 써서 이렇게 영작을 한 겁니다. 되셨죠?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거도 한번 볼게요. 포인트만 위주로 보고 넘어갈게요. 2번을 보면은 이름이 조세프인 그 관광 가이드는 우리에게 그 성에 관해 말해주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했던 문장이었거든. 기억나? 그래서 그 관광 가이드는 일단 핵심 찾아야죠. 주어 나왔고요. 말해주었다. 동사 나왔고요. 됐죠? 자, 말하다는 뭐 tell도 있고 say도 있고 talk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 우리에게 여기 또 나왔죠? 뭐뭐에게. 이 뭐뭐에게가 만약 간접 목적으로 쓰이려면요. tell을 쓸 때만 가능합니다. tell을 쓸 때만. 됐죠? 근데 힌트 단어를 보니까 talk가 나와 있네요. 텔이 아니니까 간접 목적으로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해주었다가 터크가 아니라 텔로 나왔다면요. 그럼 여기선 간접 목적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그 관광 가이드인데 가이드긴 가이드인데 어떤 가이드냐? 그 가이드의 이름이 조세프예요. 됐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조세프인 가이드랍니다. 그럼 이름이 조세프인 이 녀석이 뭐야? 가이드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됐어요? 1, 2번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기본적인 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맞죠? 자, 형용사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니은자 받침이나 니을자 받침을 해석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름이 조세프이다 이렇게 안 끝났죠. 이름이 조세프인 니은자 받침으로 끝났고요. 위에서도 네가 처음에 나쁘다고 여겼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겼던 니은자 받침 끝났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이 조세프인 거야. 그러면 이름이 주어 나왔고요. 조세프 보어 나왔고 이다 동사 나왔네.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벌써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 후즈를 써준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포인트만 보는 겁니다. 포인트만. 자, 우리가 어제 저녁 식사를 한 그 중식당은 정말 좋았다. 방금 전이랑 똑같습니다. 그 중식당은 주어 좋았다는 좋은이라는 말과 이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보어와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중식당인데 어떤 중식당이냐? 우리가 어제 저녁 식사를 한 중식당이래요. 한 이은자 받침 또 보여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안쪽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주어 나왔고 했대 동사 나왔고 저녁 식사를 목적어 나왔어요. 삼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네요.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소유격 또는 관계부사를 씁니다. 근데 중식당이라는 거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네 가지 중에 장소에 속하는 거죠. 식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사 where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where 써서 완전한 문장으로 장문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돈을 현명하게 써온 방법이 내 일기장 안에 있다. 자, 방법이 주어 나왔고 있다 동사 있고요. 뭐뭐 안에 이건 장소를 말하니 부사가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내가 내 돈을 현명하게 써온 방법이래요. 써온 또 니은자 받침고요. 계속 공통적인 거 보이죠? 니은자 받침, 니을자 받침 나오면 뭐다? 형용사라고요. 형용사, 명사 꾸며주는 거라고. 자, 요 안쪽을 또 살펴보면 내가 주어 나왔고 써왔다 동사 나왔고 내 돈을 목적어 나왔네요.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자,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 여기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어떤 녀석으로 꾸며줘야 된다? 관계, 부사 또는 소유격 이걸로 꾸며줘야 되는데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럼 방법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히 how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힌트 단어를 보면 여기 the way가 나와 있는데 우리 the way랑 how는 함께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ow 대신에 뭐가 나왔냐? 바로 in which가 나온 겁니다. 됐나요? in which. how를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the way in which I have used my money wisely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틀린 사람도 많아요. 현명하게예요, 하게. 여기 이거를 wise라고 쓴 사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wise하지 못했어요. 알겠죠? 이 in을 여기 뒤에다 보내도 됩니다. 이 자리에 써도 돼요. wisely 뒤에다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네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항상 존재한다. 이건 쉽네요. 상황은 주어, 항상 수식어고 존재한다. 동사. 됐어요? 근데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네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가 아니잖아. 네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또 니은자 받침이네. 또 계속 똑같죠? 1, 2, 3, 4, 5번. 자, 근데 이 안쪽을 살펴보면 주어 나왔고 네가 결정해야 한다. 동사 나왔고 무언가를 목적어 나왔네요. 역시나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다? 관계, 부사나 소유격 이게 필요한 건데 자, 이 상황이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는 앞에 장소에 관련된 명사가 오지만 상황에 관련된 명사도 나온다라는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법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어요. 영작할 때도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로서 우리가 꾸며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마지막 문장만 좀 제대로 해보자면요. 자, 상황은 항상 존재한다니까 상황은 주어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a situation 나왔습니다. 근데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야? 과로하는 상황이니까 과로하는이 내용이 나온 거고요. 됐어요? 자, 나머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항상 존재한다. 그 순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항상, always, 존재한다. exist. 됐어? 자, 남은 건 뭡니까? 여기 안쪽만 채우면 돼요. 여기 안쪽만.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하는, 이 하는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관계사였어요. 관계사. 그래서 where를 먼저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어순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you, 동사, 결정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여기에서 힌트 단어는 have to가 되겠네요. 그래서 have to 나왔고요. 해야 한다. 결정하다. decide 나왔죠. 여기까지 동사. 그 다음에 무언가를 목적어, something까지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 5번까지의 이제 공통적인 패턴은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핵심을 먼저 찾아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핵심을 먼저 찾아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녀석이 뭘 꾸며주고 있는가를 봐라. 어떤 녀석이, 지금 이 덩어리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어떤 놈이 뭘 꾸며주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안에 절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빠져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으니까 아, 관계부사나 소유격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면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격, 보어만 나와 있으니 아, 목적어가 빠져 있구나.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 거죠. 됐어요?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빠져 있는지를 판단해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볼 건데요. 어디 할 차례죠, 우리? 저희 가정법. 아, 과정법 할 차례인가요? 관계사 다 끝났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책을 제가 띄울 필요가 없어요. 꺼버릴게요. 필기할 게 많습니다. 가정법. 어우, 할 게 많겠네요. 할 게 많겠네요. 재밌겠다. 기대되네요. 자, 오늘 배울
배울 내용은요. Chapter 10의 가정법입니다. 제가 PPT 안 띄우고 그냥 이렇게 생자로 수업한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가 좀 질문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게 뭘까요? 가정법. 가정이 뭐야? 가정? 미래에 있을 거를 기술 가정 아니겠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는요. 만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죠? 만약.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말한다. 그래서 이게 가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가정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가정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정.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이거를 상상해 보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빵 프로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확률이 빵 프로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법이라는 거. 됐죠?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건 다시 한번 보다. 이 일은요 일어날 확률이 그냥 거의 0.0000001%. 그러니까 그냥 그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 새라면은 내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대. 그럼 내가 새가 될 수 있는 확률 0%죠. 그렇죠? 0.1%는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새가 돼요? 그렇잖아. 내가 새가 될 확률은 0%잖아요. 그렇죠? 0%에 가까운 거죠. 또는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선 시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 내가 조선 시대로 돌아갈 확률 0%죠. 0%에 가깝죠. 됐어요? 이런 게 뭡니까? 전부 다 가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정. 됐어? 자, 근데 이제 이 처음에 기본 개념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정과 조건의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조건. 가정 vs 조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말로의 해석을 좀 보여줄게요. 가정은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조건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해요. 영어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if. 조건도 if예요. 됐어? 영어로도 똑같이 씁니다. 근데 달라요. 두 개가 달라.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요. 가정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얘는 확률이 어떻다? 빵 프로예요. 빵 프로. 빵 프로. 됐어? 근데 조건은 빵 프로가 아닙니다. 조건은 굳이 말하면은 50%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반이야. 반반. 됐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쌤이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렇죠? 내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데 뭐 아니면은 내가 새가 되는데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낮은 거죠. 그렇죠? 0.0000001% 100만 분의 1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가정입니다. 조건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내일 비 오면 나 그냥 집에 있으려고.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무조건 빵 프로일까요? 아니잖아. 올 수도 있잖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가정이 아니에요.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 이해돼요? 뭔 말인지? 어떤 조건이라면은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 라는 말인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는 조건이 나에게 발생하면 그럼 나는 집에 있겠다. 그럼 이 말인 뜻은 내일 비가 안 온다면은 나는 집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내일 비가 올 확률 반반이죠 사실은요.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건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차이점은 뭐다? 확률이에요. 확률. 아시겠죠?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좀 잡고 들어갈게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좀 이따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동그라미 1번으로 쓸게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어쨌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러면은 이 가정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번이. 자, 잘 봐봐요. 가정법을 분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가정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결론부터 쓰고 말할게. 가정법 과거라는 녀석이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서 아마 뭐 우리 학원이 됐든 뭐 다른 곳이 됐든 아니면 뭐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가정법에 대해서 아예 처음 듣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최소 한 번은 배워봤을 겁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근데 이 가정법을 배울 때 학생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가정법 과거는 여기 책에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134쪽에 A번 봐봐. A번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가정법 과거 이렇게 써있죠? 그 아래에 써있는 걸 볼게요.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의 의미로 여기 잘 들어봐. 현재 사실에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예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죠? 현재 사실에 반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 거의 가정법 설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야.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다른 강사들이 인터넷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봤습니다. 보고 저는 진짜 경악을 했어요. 와, 저렇게 가르치는데 인터넷 강의를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자, 뭐였냐면요. 저는요, 제가 이제 좀 좋게 말하면 탐구력이 있는 편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변태기질이 있나 봐요. 내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자, 제가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가정법을 배울 때 내가 궁금했던 포인트 첫 번째. 가정법 현재는 없나? 가정법 미래는? 이게 내가 궁금했던 포인트 첫 번째예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 둘 다 있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 안 나와요. 간단하죠? 네. 두 번째 볼게요. 아니 가정법 과거라며 과거. 이름에 과거라고 써 있잖아. 근데 왜 현재 사실에 반대야? 이름에 과거라고 써 있는데 왜 현재 사실에 반대냐? 얘는 과거 완료잖아. 여러분 시제 파트 배우면 아시겠지만요. 과거 완료라는 건 곧 대과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 대과거. 대과거 뭐야? 과거보다 더 멀리 있는 과거잖아. 그렇죠? 즉 과거랑 대과거는 시제가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이 2022년이야. 2000년이 과거라고 쳐볼게. 1900년이 있어. 그럼 이게 대과거예요. 이거 과거고 이게 현재고. 됐어요? 근데 이 둘이 똑같나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대과거 여기에 속하는 건데 얘는 또 과거 사실에 반대래요. 뭐야 이거 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제가 결론을 좀 더 쓸게요. 가정법 과거는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시 쓸게요. 죄송. 형태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건 과거라는 거예요. 생긴 건. 근데 해석은 현재로 합니다. 생긴 것만 과거용이에요. 생긴 것만. 근데 해석은 현재로 해석합니다. 현재로 해석. 자, 과거 완료는 똑같죠? 형태는 과거 완료예요. 형태가 과거 완료라는 거는 had pp라는 소리겠죠. 근데 해석은 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제씩 밀리죠 지금. 생긴 건 과거인데 현재로 해석하래. 생긴 건 과거 완료인데 과거로 해석하래. 그러니까 한 템포씩 이렇게 땡겨진 거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평생 가정법 나올 때마다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되고요. 계속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샘플을 좀 하나 보여줄까요? 예시를 그냥 하나 보자. 134쪽에 맨 위에 나와 있는 예시 한번 볼게요. 그 if I knew her problem, I could help her. 찾았어요? 맨 위에 있는 예시입니다.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If I knew her problem, knew 과거 시제죠. 그렇죠? 근데 해석 뭐라고 하지 잘 들어봐요. 내가 그녀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 어떻게 해석했어요? 현재로 해석했죠.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했나요 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다면 현재로 해석했어요. I could help her.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을 텐데, 도울 수 있다. 현재죠. 됐나요? 현재로 해석했다는 거야. 아래 가정법 과거 완료 부분 볼게요. 여기 예문 볼게. If I had reserved the ticket line, I would have gotten a discount.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had reserved라고 과거 완료로 나왔는데 해석을 뭐라 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티켓을 온라인으로 예매했었다. 과거죠? 됐어요? I would have gotten a discount. 내가 할인을 받았을 텐데, 할인을 받았다. 과거로 해석했죠. 됐나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생긴 거는 과거인데 현재로 해석을 했고요.
생긴 거는 과거 완료인데 과거로 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이거는요 사실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필기할 시간에 잘 들으세요. 알겠죠? 솔직히 말하면 까먹어도 돼요. 까먹어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법의 이 개념을 알려면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조동사를 아셔야 돼요. 조동사. 잠깐 당장 하셔야 돼요. 조동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학생들한테 조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사를 도와주는 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can, will, 뭐 should, 뭐 must 뭐 이런 애들이요 뒤에 동사 원형 오고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로 조동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can의 과거형이 뭘까요? could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can의 과거형이 could라는 거는요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반쪽짜리 정답이야. 반쪽짜리 정답. 50점. 50점이야. can의 과거형이 또 있어요. 이거 맞추면 내가 오늘 숙제 안 내줄게. 응? 미안한데 안 들려요. can의 과거형 이거 맞춘 사람한테 내가 맞추면 내가 숙제 안 내준다. 네. 자신 있어요. 못 맞출 자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못 맞출 거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는 겁니다. 왜냐? 책이 안 나와 있거든. 캔인가 그거? 캔인 것 같아. 그냥 캔. 어? 캔이요? 아니. 오즈나 오레이. 오. 우와. 이야. 와. 아니에요. 그거는 얘랑 비슷합니다. 오히려. 비일시도였다. 심지어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비슷이에요. 비슷.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거 말고. 빨리 맞춰줘. 나 숙제 내기 싫어. 빨리 맞춰줘. 10분만 시간 주시면 10분이요. 장난쳐. 무슨 10분이야, 아저씨가. 빨리 맞춰봐. 캔. 모르겠지? 내가 더 말할게. 캔에다가 아니 됐어. 미리 붙이는 거 아니에요? 됐어. 내가 그냥 다 말할게요. 다 안 나올 것 같아. 자, 어떤 거냐면요. can have pp예요. 뭘 아야 몰랐잖아. 나 이거 배웠나? 배운 거. 자, 저기 배웠어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거를 이제 왜 잠깐 내가 얘기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조동사에 현재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과거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형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형태를 말하는 거죠. 형태. 그러면은 can이 현재형인 건 맞고요, could가 과거형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또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should는요? should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should요, 현재. should. 현재. should요? should 과거형이에요. should의 현재형이 뭔지 알아요? 캔? shall이에요, shall. 그랬어? 어. 근데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 여러분, 우리가 should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잖아요. shall 잘 안 쓰잖아. 의미도 심지어 달라요. 근데 우리가 should를 그러면 과거 시제에서만 쓰나요? 아니잖아. 우리 현재 시제에서 should 많이 쓰잖아. 근데 과거형이라며. 근데 왜 현재 시제에서 써? 그죠? 막 헷갈리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will은 어때요? will. will 미래 시제잖아. 미래 시제잖아. 그렇죠? 근데 will의 과거형은 어때요? would라고 쓰죠. 그럼 would는 뭐예요? 미래, 현재, 과거가 있어. 근데 will이 미래 시제. 그럼 would는 뭐야? would는 현재야 그러면은? would 과거야? 뭔데 그러면 would는? 어느 시제에 써야 돼? 헷갈리죠, 막. 그죠? 자, 조동사라는 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은요, 시제의 차이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can을 현재형, could를 과거 시제에서 쓰기도 합니다. 현재 시제에서 can을 쓰고 과거 시제에서 could를 쓰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 법칙이 무조건 적용되느냐? 아니에요. 벌써 여기서 틀리잖아요. 벌써 여기서도 틀리잖아요. 그렇죠? 얘가 현재형이래. 근데 실제로 얘 미래 시제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벌써 법칙이 100%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may와 might도 있어요. may와 might.
A의 과거형이 might잖아, 그렇지? 근데 그럼 might를 과거 시에서만 쓰느냐? 아니에요. 현재 시에서 써요. 씁니다. 심지어 얘네들을 바꿔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조동사의 현재형과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시제로 구별한 게 아니에요. 시제로 구별하는